안녕하세요. 아인스 아카데미 이혜욱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독일어 억양, 즉 인토나치온 혹은 Satz 멜로디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여러분, 외국어 배울 때 대부분 우리가 발음 많이 신경 쓰죠. 하지만 언어의 소리는 단순히 발음만이 아니라 리듬, 강세, 억양까지 포함됩니다. 오늘은 발음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억양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억양을 배우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실 억양은요, 간단히 말해서 언어의 멜로디, 즉 그 언어가 가진 리듬과 음의 높낮이 변화예요. 우리가 어떤 말 들을 때 이거 프랑스어 같은데? 이거 일본어 아니야? 하고 바로 알아채릴 수 있죠. 사실 그거는 단어 때문이 아니라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억양과 리듬 덕분입니다. 사실 독일어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어는 비교적 명확하고 체계적인 억양 패턴을 가진 언어예요. 그래서 이 억양을 제대로 익히면 독일어가 훨씬 더 잘 들리고 말할 때도 자연스럽고 신뢰감 있게 전달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 독일어 억양의 핵심 규칙들을 구체적인 예문과 함께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So, los geht's!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bitte, bitte, bitte. 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들리죠? 여러분은 억양만 듣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으세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Danke, bitte. 이렇게 누군가 고맙다고 말했을 때, 즉 danke라고 말했을 때 자연스럽게 대답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bitte라고 하죠. 이게 바로 bitte의 사실 가장 기본적인 용법입니다. 그런데 식당이라든가 벤치 혹은 공원 벤치 등에서 누군가 Ist hier noch frei? 라고 물으면 그때도 우리가 bitte. 이때는 네, 앉으세요. 물론이죠. 이렇게 상대를 허락하거나 혹은 자리를 자연스럽게 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혹은 종업원이 음식을 갖다 놔요. 그러면서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bitte 라고 말하죠. 이건 사실은 어떤 특별한 감정이 섞이지 않은 그냥 중립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억양이 살짝 올라가는 경우는 어떨까요? bitte? 이 경우에는 누군가 말을 했는데 잘 안 들렸을 때 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bitte? wie bitte?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길게 끌면서 유지하는 억양, 좀 bitte라고 했을 때는 사실 누군가 좀 부탁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부탁이야. 제발 좀 해줘. bitte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어떻습니까? 같은 단어 하나가 어떤 억양으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전달되는 감정과 혹은 의미가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억양인데요. 즉 문장의 멜로디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럼 과연 억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할 때 사실 단어 하나하나를 같은 높이로 읽지 않죠. 억양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을 말할 때 우리가 생기는 소리의 높낮이, 세기, 그리고 길이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양을 통해서 문장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말하는 사람의 감정과 태도 그리고 문장의 구조와 흐름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일어에서는 이런 억양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독일어에는 세 가지 기본 억양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하강 억양, 상승 억양, 그리고 유지 억양입니다. 이제 평서문, 의문문에서 억양 패턴이 어떻게 다르게 쓰이는지를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억양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강세의 기본 원칙을 함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Satz, Akzent, 즉 문장 강세를 다뤘던 거 기억하시죠? 첫 번째, 문장 강세는 보통 어디에 와요? 문장 끝에 옵니다. 끝부분에 오고요. 또 내용어는 강조되고 기능어는
빠르고 짧게 발음된다 그랬죠? 자, 세 번째, 문장 속에서 새로운 정보에 따라서 강세 위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즉, 그래서 새로운 정보에 항상 강세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평서문에서 이런 강세와 억양이 어떻게 함께 작용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평서문부터 볼 텐데요. Am Freitag gehe ich ins Kino. 이 문장은 전형적인 팔렌데 인터나치온, 즉 하강 억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쭉 일정 높이로 유지되다가 강조되는 음절, 즉 키노에 살짝 올라갔다가 문장 끝에서 뚝 떨어집니다. Am Freitag gehe ich ins Kino. 자, 여기서 어감과 함께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강세라고 했죠. 이 문장에서 강세는 아까 뭐라 그랬죠? 맨 마지막에 있는 내용어, 즉 키노라고 했습니다. Freitag하고 gehe는 부강세를 받죠. 잘 듣고 한번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Mein Bruder studiert Medizin. Heute ist das Wetter schön. Ich trinke morgens immer Kaffee. Am Wochenende fahre ich nach Hamburg. Ich habe gestern einen Film gesehen. 이제 의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어의 의문문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W-Fragen, 우리가 WH question이죠. Wer, was, wann, warum, wie 등과 같은 의문사가 있는 질문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는 Yes, No question이죠. 즉, Ja, Nein, Frage입니다. 이 두 개의 질문 유형은 문장 끝의 억양이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왜 의문문은 내려갑니다. Ja, Nein, Frage는 올라가죠. 자, 우선 왜 의문문을 보겠습니다. Was möchtest du trinken? Wie heißt du? Was ist dein Hobby? Warum machst du das? 여기서는 문장 끝에서 음이 내려가는 억양이 사용되죠. 질문이지만 사실 대답을 기대하는 어떤 정보 질문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에서는 문장이 완결되며 끝이 내려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 하나 보겠습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억양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에서 손님들 여러 명이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손님에게 물어봅니다. 자, 뭐 드시겠어요? 이렇게 했을 때 독일어에서는 Was möchten Sie trinken? 원래의 규칙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손님을 보면서 이렇게 묻죠. Und was möchten Sie trinken? 여기서는 Sie의 악센트가 오면서 trinken의 우위가 올라가죠, 마지막에. 자, 왜냐하면 여기서는 사실 질문 자체보다는 문장의 초점이 손님에게 있으므로 문장 끝이 살짝 올라갑니다. 그리고 손님에게 악센트가 오죠. 자, 다음은 Ja, Nein, Fragen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별 문제 없죠. 이 질문에서는 문장 끝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Kommst du heute? Möchtest du einen Kaffee trinken? Ist Fußball dein Lieblingssport?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Du gehst schon? 원래 평소문이죠. 그대로 보면 마지막에 의문문이 있으면서 위가 올라가지 않아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놀라워. 너 벌써 간다고? 혹은 뭐 서운함이나 이런 게 섞인 말이 됩니다. 너 벌써 간다고? Du gehst schon? 이럴 때는 살짝 그냥 의문문보다는 조금 다른 뉘앙스가 되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Ja, Nein, Fragen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근데 이 두 가지 질문 외에도 억양에서 꼭 알아두셔야 할 질문 유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바로 선택형 질문. Alternative Frage인데요. 커피 마실래? 티 마실래? 이럴 경우 있잖아요. Möchtest du lieber Kaffee oder Tee? 첫 항목에서는 올라가고 중요한 것은 마지막 항목에서 내려간다는 거죠. Möchtest du lieber Kaffee oder Tee? 연습해 볼까요? Möchtest du nach Berlin oder nach Hamburg fahren? Nimmst du Spaghetti oder Pizza? 자, 지금까지는 평서문과 의문문을 통해서 하강 억양과 상승 억양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리가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혹은 약하게 올라가는 억양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억양은요, 대부분 부문장이나 혹은 여러 정보를 나열할 때
자주 나타납니다. 부문장이 들어가면 주절은 아직 문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로 소리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살짝 올라갑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부문장이 끝나고 문장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는 당연히 내려가겠죠. Am Samstag habe ich keine Zeit, weil ich Freunde treffe.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Ich bleibe heute zu Hause, weil ich mich nicht gut fühle. Ich lerne jeden Tag, damit ich die Prüfung bestehe. Ich rufe dich an, wenn ich zu Hause bin. 자, 그럼 다음에는 여러 내용을 나열할 때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문장 중간에 쉼표가 있거나 여러 내용을 쭉 나열할 때 의미 유지되거나 살짝 올라갑니까? 예를 들면 Ich studiere Kunst, Musik und Sport. 자, 쉼표로 구분된 그 부분에서는 의미 유지되거나 Kunst 혹은 약간 올라가고 마지막 문장 끝에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Ich studiere Kunst, Musik und Sport 이렇게 되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독일의 억양은 단순히 소리의 높낮이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 강세와 문장 전체의 흐름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하나의 소리의 리듬입니다.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정말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오늘 배운 내용을 직접 연습해 볼까요? Heute ist das Wetter schön. 평서문이죠. 문장이 끝날 때 소리가 내려갑니다. 여기서 schön이 우리가 주강세죠. 자, 하uptakzen트를 받고요. 나머지 heut하고 wetter는 부강세를 받습니다. 따라서 heute ist das Wetter schön. Mach bitte die Tür zu. 명령형인데요. 명령형도 평소문과 같이 하강 억양입니다. 튜어가 주강세를 받고요. 부강세는 사실 동사가 zu machen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mach에 받죠. 그래서 mach bitte die Tür zu. 자, wann beginnt der Film? 필름의 마지막 내용어라 주강세를 받고요. beginnen 동사가 부강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내려가죠. Wann beginnt der Film? 자, hast du morgen Zeit? 야, nein 프라게니라 프라게라 마지막에 올라갑니다. Zeit가 마지막 내용어라 하uptakzen트를 받고 haben morgen은 내용어라 바로 부강세를 받습니다. Hast du morgen Zeit? 자, Alternativfrage죠. Fährst du lieber mit dem Bus oder mit dem Zug? 첫 번째 항목은 올라가고 마지막에는 내려갑니다. Ich lerne Deutsch, Englisch und Französisch. 자, 나열형 문장입니다. 따라서 Deutsch, English에서는 의미 그대로 유지되거나 혹은 살짝 올라가고 마지막 문장 끝에서 내려가죠. Ich lerne Deutsch, Englisch und Französisch. Ich bleibe heute zu Hause, weil ich mich nicht gut fühle. 자, 부문장이죠. 역시 앞에 올라갔다가 마지막 문장 끝에서 내려갑니다. 자, 어떠셨어요? 오늘 함께 살펴본 독일의 억양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느끼셨겠죠? 네, 이제 문법이나 단어 못지않게 억양이야말로 상대방이 나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확한 억양 하나로 여러분의 독일어는 훨씬 더 자연스럽고 더 생동감 있게 바뀌게 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실용적이고 흥미로운 또 중요한 독일어 소리 훈련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Tschüss, bis zum nächsten Mal.